안녕하세요. 카놀라요의 카삭입니다. 오늘은 25년 하반기 현 시점에서 제 지인이 산다고 하면 도시락 싸고 말린 가성비 폭망에서 비추하는 중고차들을 몇 개 뽑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출고 4년 미만의 현대기아 RV 차종들인데요. 특히 디젤 엔진의 4륜구동 모델만큼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이 차들의 완성도 같은 걸 문제 삼으라는 건 아닙니다. 차는 죄가 없지만요. 이 차들의 중고 가격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 돈을 주고 이 차들을 중고로 살 바에는 그냥 새 차를 사는 게 100번 낫다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바로 현 시점 중고차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아빠들의 로망이자 현대 인기 SUV 차종 팰리세이드 2.2 디젤 4륜구동 모델은요 4년 가까이 탄 차가 무려 신차가의 90% 이상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기아의 SUV 대표주자 21년식 기아 소렌토는요 모든 트림의 중고 가격이 같은 회사의 최고가 차량 K9에 맞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으로는 K9이 2천만 원은 더 비쌌던 차인데 말이죠. 또 같은 시기에 나왔던 타사 경쟁 차량 르노 QM6랑도 비교를 해보면요 무려 1천만 원가량 소렌토와 더 비싼 가격을 자랑하네요. 이외에 다른 현대기아 RV SUV 차종 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이상 탄 차가 신차가의 80% 넘게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러시아 우크라 전쟁의 여파입니다. 신차 수입이 막힌 러시아에서 그 대체제로 한국산 중고차들을 쓸어가고 있는 건데요. 러시아 자동차 시장은 덩치 큰 RV 차종에 디젤 4륜구동 차들이 유난히 인기 있고요. 또 현대기아 차에 대한 인지도나 신뢰도가 높습니다. 거기에 현지 세법상 3년 이상 된 중고차는 관세가 면제된다는 특수성도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차, 팰리세이드, 스타리아, 소렌토의 3, 4년 정도 탄 차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러도 바이어들이 미소를 지으며 사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이 지금의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세를 이끌게 되었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요즘 러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현대기아 RV 차종들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건데요. 올 상반기 신차 등록 1, 2위가 소렌토 카니발이죠. 당연 중고 시장에서도 RV 차종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차야 수요에 맞춰서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지만 중고차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바이어들에게 선택되지 않았던 다른 RV 차종들도 공급량이 딸리게 되었고 가격이 점점 오르게 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중고차 가격이 비싸졌더라도 향후 비싼 값에 내가 다시 팔 수만 있다면야 문제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두 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향후 러시아에 신차가 다시 공급되거나 지금의 수요에 맞춰서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는 신차 SUV들이 중고차 시장에 공급될 때쯤에는 시세가 하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4년 미만의 현대기아 RV 차종을 보고 계시다면 옵션을 낮추더라도 차급을 낮춰서라도 신차를 사시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가까운 미래에 중고 시세가 떡락해도 새 차를 제값 주고 샀던 사람보다 중고차를 지나치게 비싸게 샀던 사람이 더 마음이 아플 테고요. 만약에 시세가 떡락하지 않더라도 실컷 신차 상태를 몇 년 동안이나 누리고서 팔 때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역시 이득이라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감가율이라면 한 달 10만원 정도의 감가 비용만으로 신차를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중고차는 그 차의 신차가나 품질 따위가 아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요. 또 추천하지 않는 차들이 몇몇 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랜저 IG와 레이 프로션입니다. 먼저 그랜저 IG는 완성도 좋고 특별한 결함도 없는 차, 온라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우주 킹간 명차가 맞지만요 K7이라는 더 가성비 좋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20년식 기준으로 그랜저 IG는 K7 대비 대략 10% 정도, 금액으로는 200만원가량이나 비싼 가격대를 갖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랜저와 K7 겉모습만 다른 차,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은 차입니다. 보닛을 열어보면 엔진을 포함하여 부품 대다수가 완전히 똑같은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 성능, 연비, 내구성도 90%는 똑같은 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랜저는 30년 넘게 써오던 그 이름값이 굉장히 높다는 것,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인지도와 명성이 더 높다는 것만 다르죠. 그러니 그랜저라는 이름을 굳이 선택하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K7을 선택하시는 게 200만원이나 아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기아 레이도 좋은 대체제가 너무 많아서 추천드리지 않는 차입니다. 사회 초년생용 첫 차로 이만한 차가 어딨냐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건 맞습니다. 레이는 유지비 부담이 정말 적은 차입니다. 다만 그 유지비 장점 하나만 보고서 중고차로 선택하기에는 너무너무 사악한 가격이 문제라는 거죠. 특히 선호도 높은 프로션 차들은 어이없을 정도의 감가율을 보이는데요. 18년식을 기준으로 레이 프로션 살 돈이면 아반떼는 물론이고 소나타까지 사실 수 있습니다. 이 차들의 신차 가격을 보시면 레이의 중고 가격이 얼마나 뻥치게 되어 있는 건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면 레이의 장점이 유지비였죠. 연 1.5만 km 탔을 때 다른 차 대비
유지비가 얼마나 더 저렴한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유지비에서 타차종과 가장 많이 차이가 날 연료비와 자동차세 이 두 가지 항목만 보면요, 오히려 아반떼가 뛰어난 연비 덕분에 레이보다 저렴한 유지 비용을 보여주고요. 레이는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아반떼보다 불과 1년 14만원가량 더 저렴하죠. 물론 토요비, 공용주차비 할인 등등 다른 경차 혜택들까지 다 챙길 수 있다면 레이 유지비가 좀 더 저렴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이 유지비 차이 정도가 경차의 아쉬운 성능, 승차감과 맞바꿀 수 있는 정도인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라면 준준형 아반떼급 이상의 중고차를 고를 겁니다. 중고차 가격은 같은데 유지비만 20% 정도 차이가 난다면 말이죠. 경차에서 준준형급 정도로만 올라가도 가속력, 방음, 승차감, 고속 안전성 등등 최강 성능이 50% 이상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차들 외에도 중고차 시장에는 상품성 대비 너무 비싼 가격을 받는 차, 반대로 너무 가성비가 좋은 차도 참 많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중고차는 차의 상품성이나 신차 가격이 아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점 잘 기억하시면 분명 같은 값으로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차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 외에도 좋은 중고차를 찾기 위한 다른 기준들을 채널 내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시청자 여러분은 좋은 차,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콘텐츠도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항상 감사드리고요. 고정 댓글도 한번 읽어봐 주시고 링크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